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1961년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이 노래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서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이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오늘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왔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행사이지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안 전가만히 서 있었죠. 오래된 군복이 어깨에 꽉 끼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 전쟁 시절의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 어린 군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남자라기보다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70년 전 나 자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용감한 척하던 젊은이였을 뿐이었죠. 로라가 부드럽게 내 팔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랜 친구 마이크의 딸이었죠.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고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1953년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정말 괜찮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천장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깃발들이 함께 걸려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깃발이요. 한국어와 영어 대화 소리가 주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노인분들 한 무리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들과 함께 있던 젊은 남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전쟁 당시 어린아이였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나라를 위해 싸운 것에 감사하고 싶어 했죠. 그들의 감사함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전쟁 중에 난 영웅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었죠. 나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정말 어땠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크고 너무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로라가 참전 용사들이 앉아있는 앞줄로 나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장진호 전투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다리를 잃은 토마스. 최전선 근처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했던 간호사 마리아.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돌아와 몇 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로버트. 우리는 악수하고 짧게 포옹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돌아보니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보였어요. 그의 흰 머리는 여전히 군대에 있는 것처럼 짧게 깎여 있었죠. 우리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지만 전쟁을 아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공산주의에 맞선 위대한 싸움이었지만 나에게는 그저 고통이었고 간간이 인간적인 친절함이 섞여 있던 시간이었죠. 짧게 대답을 했고 로라가 재빨리 그를 데리고 다과를 찾으러 갔어요. 그녀는 우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제 혼자가 된 나는 돌의 이름이 새겨진 벽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의 이름이었죠. 내 손가락이 차가운 돌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도시와 작은 마을에서 왔고 거의 알지 못했던 나라에서 죽었죠.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기념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한 남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에는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모두를 환영한다고 했어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 간의 우정, 희생, 자유에 대해 얘기했죠.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큰 스크린에서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쟁 시절의 오래된 흑백 영상이 보였죠. 눈 속을 행진하는 군인들, 부서진 건물들, 배고픈 표정의 아이들. 내가 바로 그곳에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영상이 현대 한국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하늘 높이 솟은 반짝이는 건물들, 자동차로 가득한 붐비는 거리. 내가 알았던 나라와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영상이 끝나자 남자가 다시 무대로 돌아왔어요.
그는 프로그램의 다음 순서를 소개하고 있었죠. 두 명의 한국 가수가 공연한다고 했어요. 신민지라는 여성과 이현우이라는 남성이요. 그들은 여러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으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가수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여성은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남성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민지가 혼자 앞으로 나섰어요. 방 안이 무척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 음들이 부드러운 빗방울처럼 공기 속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산의 경사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 속 감정은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어요. 아름다운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곳과 떨어져 있는 아픔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보통 떠오르는 끔찍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제가 밀어냈던 한국에서의 다른 기억들이었죠. 눈보라 속에서 우리 순찰대를 작은 집으로 초대했던 한국 가족의 모습. 구겨진 종이처럼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자신은 쌀이 별로 없으면서도 제게 더 먹으라고 고집하던 모습. 마을을 지나갈 때 우리를 따라다니며 손을 흔들고 웃던 어린 아이들. 한 어린 소년이 저에게 영웅처럼 서 있는 미국 군인 그림을 그려줬어요. 안개에 덮여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던 일출 때의 아름다운 한국의 산들. 전쟁 중에도 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김이라는 청년이 생각났어요. 그는 우리의 통역사로 일했던 한국 청년이었죠. 그는 빠른 미소와 인내심 가득한 눈을 가진 20살 청년이었어요. 추운 밤 우리가 함께 보초를 설 때 그는 제게 간단한 나무 피리 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의 가족과 전쟁 후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저격수가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을 때 저를 밀쳐낸 김. 저를 향한 총알을 맞은 김.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눈빛이 사라져가던 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후회를 70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노래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남자 가수도 합류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실처럼 얽히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기억들을 마음 깊이 가두어 두었어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더 쉽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해했어요.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하면서 아름다운 기억도 함께 잃었다는 사실을요. 로라가 내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울고 있는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다른 노병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몇몇은 소리내어 흐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기억들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안고 살았던 거예요. 노래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천장까지 올라가고 있었죠. 그 순간 가장 깊은 슬픔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 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 공포와 아름다움, 상실과 우정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노래의 마지막 음이 사라져갈 때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우리 모두 방금 들은 노래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점점 커져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가수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가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어요. 이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산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에 관한 노래이며 보편적인 상실감에 관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노래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영원히 우리 땅에 남아 계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요. 의자에 앉아 일어설 수 없었어요. 비워진 동시에 채워진 느낌이었죠. 로라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의 시작을 느꼈어요.
바로 평화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따뜻하고 젖어 있었죠. 몸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뭔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수년 동안 메고 다녔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로라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옆에 있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기념식의 공식적인 부분이 끝나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 분위기가 조용하고 진지했다가 분주하고 사교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벽을 따라 음식과 음료가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직 사람들 속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마침내 일어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긴 등산을 마친 것처럼요. 로라가 방을 지나가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우리가 지나갈 때 여러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제가 노래 중에 흘린 눈물을 봤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죠. 작고 나이 든 한국 여성분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밝고 또렷했어요. 그녀는 영어를 못했지만 통역으로 젊은 남자가 옆에 서 있었죠. 박 여사님은 전쟁 중에 간호사셨어요. 통역사가 설명했어요.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박 여사님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주의 깊게 듣고 저에게 말했죠. 그녀는 다쳤을 때 어머니를 부르며 울던 미국 군인들을 기억하신대요. 여자친구와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던 군인들, 자신들도 별로 없으면서 한국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던 군인들을요. 한국은 당신들의 전투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친절함과 인간미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으시대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 여사님이 작고 거친 손으로 내 뺨을 살짝 만져주셨어요. 그 모습이 어릴 때 어머니가 열이 있는지 확인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단순한 인간적인 접촉이 평소의 방어벽을 무너뜨렸어요.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럽다기보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큰 창가 옆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여기서 저녁이 다가오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방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기억하는 것이 너무 아플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있는 것이 더 아팠다는 것을요. 소프라노 가수인 민지가 근처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아채고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간단히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공연 중에 당신의 강한 반응을 봤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하는 일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음악이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김에 대해 말했어요. 제 친구가 된 젊은 한국인 통역사에 대해서요. 추운 밤 보초를 서는 동안 그가 어떻게 간단한 나무 피리를 불도록 가르쳐줬는지 설명했어요. 저격수의 총알을 맞지 않도록 저를 밀쳐내 제 목숨을 구했고 그 자신이 총알을 맞았다고요. 그가 죽어가는 동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죽기 전에 나무 피리를 내게 줬어요. 말했어요. 한국의 아픔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이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왔지만 집에 돌아온 이후 한 번도 불지 않았어요. 민지는 끼어들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음악은 말로는 닿을 수 없는 내면의 장소에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하는 거예요. 옛 부대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근처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도 듣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보통 짓고 있던 딱딱한 표정 없이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나에게도 정말 와닿았어. 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울었던 것처럼 거칠게 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진짜 대화 말이야. 평소처럼 정치 얘기로 다투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싶어 말했고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놀랐어요. 이제 방 안을 둘러보니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낯선 사람들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만 보였어요. 이제는 연결고리가 보여요. 저와 이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이어주는 실들이요. 우리와 함께 싸웠던 한국 참전 용사들.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가족들. 역사를 배우는 젊은이들. 심지어 같은 전쟁을 다르게 이해했던 데이비드까지도요. 이게 바로 제가 수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임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속에 가두고 있음으로써 제 경험들과 함께 혼자였던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나눔으로써 짐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30대쯤 돼 보였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저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미국 군인들과 함께 한국 전쟁에서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무릎의 불편함을 무시한 채 어린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서 김과 많은 다른 이들이 싸웠던 미래를 봤어요. 아이들이 평화와 자유 속에서 자랄 수 있는 미래를요. 이름이 뭐니? 물었어요. 미나예요. 소녀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존이야 말했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 미나. 아버지가 사진을 찍는 동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목적의식이었어요. 제 경험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들까지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저와 미나 같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연결해주는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기억하고 나눔으로써 중요한 무언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다른 이들이 죽었을 때 제가 살아남은 것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계속되면서 넓은 방이 이제 저에게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불빛이 더 따뜻하게 보이고 있었죠. 주변의 대화 소리가 소음이 아닌 음악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도 마치 모든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방 주변을 걸으며 전시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전쟁 물품들이 가득한 유리 케이스가 있는 구역이 있었죠. 군용 인식표, 낡은 야전 무전기, 달아빠진 군화, 색이 바랜 군복 같은 군사적인 물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개인 물품들이었어요. 단순히 전쟁이 아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물건들이었죠. 미국 군인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놀이 방법을 가르쳐주던 야구공이 있었어요. 영어와 한국어 단어가 나란히 적힌 작은 사전도 있었는데 오랜 사용으로 페이지가 노랗고 얇아져 있었어요. 군인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쓴 편지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미국 군인들에게 준 손으로 만든 선물들도 보였습니다. 한 케이스에서 김이 저에게 줬던 것과 똑같아 보이는 나무 피리를 발견했어요.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작은 카드에는 한국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조용한 시간에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해 이런 악기를 자주 만들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음악은 끔찍한 시간 속에서도 고향을 기억하고 평화를 찾는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갑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제가 7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김의 작은 사진이 있었죠. 사진은 접었다 펴기를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바래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집 옷장에는 그가 준 피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로라가 생각에 잠겨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어떠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네. 어떻게 다른가요? 항상 기억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세월 동안 아팠던 건 기억이 아니었어.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려고 했던 거야. 저녁 행사가 끝나갈 무렵 떠나기 전에 민지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저를 보자 다가왔어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말했어요. 당신의 음악이 제 안에서 열릴 필요가 있던 무언가를 열어줬어요. 제가 그걸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양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언젠가 용기를 내신다면 친구분이 주신 그 피리를 연주해 보세요. 그의 선물이 여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밖에 나오니 밤 공기가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별빛이 아침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니 폐가 어쩐지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차가 출발하면서 건물이 뒤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에 관한 다른 행사들을 떠날 때와 달리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뭔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흐려지고 있었어요. 수백 번도 더 봤던 거리와 건물들이 새롭고 흥미롭게 보이고 있었죠. 주머니에는 민지의 이메일 주소가 적힌 명함과 한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눈을 감고 기억 속에서 김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어요. 그는 제가 억지로 잊어버리려 했던 한국어 문구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의 손이 나무 피리를 제대로 잡는 법을 보여주고 제가 처음으로 음악을 만들려고 했던 형편없는 시도를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일 옷장 속 그 상자를 열어볼 거예요. 피리를 꺼내볼 거예요. 어쩌면 다시 연주해 볼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좋은 것을 현재로 가져오기 위해서요. 악몽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슬픈 기억들이 모두 행복한 기억으로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제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 전부는 아닐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옷장으로 걸어가 상자를 보관해둔 위쪽 선반에 손을 뻗었어요. 상자를 내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직 열지는 않았어요. 그건 내일을 위한 거예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한국전쟁 전과 후로 나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건 모두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힘든 부분과 좋은 부분, 고통과 기쁨, 상실과 발견이 함께하는 여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수년 만에 가장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을 때 그건 전투와 피에 관한 꿈이 아니었어요. 안개에 덮인 산 비탈과 그리움, 기억,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에 관한 노래를 연주하는 나무 피리 소리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